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녹지 지역의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일부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청회장을 점거해 제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해보지 못한 채 3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청회장 입구에서부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 시작되자 야유와 고성이 거세집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건설단체 연합회 의원들은 지정 토론에 앞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가로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논의도 못하고 공청회는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앞을 막고서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또 강제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의무화되고 도로폭 기준이 강화되면 건축이 어려워지고 읍면지역 땅값이 떨어지는 등 경기가 위축된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집을 줄 수 있는 읍면지역, 제주시 지역, 여기는 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배로 푹 뜨는 뻔합니다. 농촌에 집을 줄 수 없는 그 땅들 폭락해요. 일부 단체가 공청회를 막고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는 사이에 다른 도민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쯤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람정 제주개발은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리조트 월드 제주에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월드 제주는 내년 하반기 1단계로 호텔 1,300여 실과 테마파크, 마이스 시설 등이 갖춰지고 2019년에 완전 개장됩니다. 람정 제주개발은 복합 리조트 개장에 따라 5천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중문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부영 관광호텔의 승인 과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부영 관광호텔의 고도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 없이 높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무단 이탈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선원과 짜고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창고에 숨어 빠져나가던 베트남인이 붙잡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단 속반이 어선 어획물 창고를 살펴봅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몰래 빠져나간 베트남인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경은 지난 3월 한림항에서 울진 후포 선적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33살 판모 씨와 판 씨를 숨겨준 선원 등 베트남인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이 출항 전 검문 검색을 했지만 어획물 창고 안에 있는 상자에 몸을 숨겨 단속을 피했습니다. 대형 어선의 경우 어획물 창고가 크고 물고기와 각종 상자들이 뒤섞여 선장이나 다른 선원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물건이나 꺼낼 거 있고 만약에 담을 거 있으면 그때서 열어보지. 그런데 속 들어가면 진짜 모른다니까. 올 들어 해경에 적발된 무사증 무단 이탈자만 20명. 여행용 가방에서부터 폐지 더미까지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 이동은 그 냉동 탑차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였지만 이번처럼 어창에 숨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판 씨를 구속하고 판 씨를 숨겨준 베트남인 선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또 돈을 받고 어선으로 무단 이탈을 도와주는 전문 알선책이 제주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입출항하는 어선들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탄산음료나 기능성 음료 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유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기다 값싼 외국 유제품까지 수입되면서 낙농업계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24년째 젖소를 키우는 변은숙 씨. 애지중지하던 젖소 10마리를 최근 도축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도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편입니다. 수입산이 전부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주축협에 따르면 하루 생산되는 원유 23톤 가운데 57%가 우유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치즈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즈 재고량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013년 294톤에서 2년 반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kg 치즈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는 14,000원이지만 실제 판매가는 10,000원 선에 그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청정이 그런 어떤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유제품 시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음료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소비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축협은 고육지책으로 농가별로 계약된 양의 원유만 제값을 주고 사는 쿼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로 우유 소비가 크게 준데다 외국산 유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낙농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앞으로 제주시 중앙 지하상간의 점포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중앙 지하상가 점포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5년 단위로 공개 입찰하는 내용의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노루 포획 기간을 2019년 6월까지 3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노루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조항을 넣어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 바다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바다 밑이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번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해적 생물을 잡아내고 바다 목장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의 확산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입니다. 항내 바닷속에 들어가자 회사한 조개류가 널려 있습니다. 성게와 불가사리가 늘어나면서 해조류는 많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독도 일부 해역에도 갯녹음이 진행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포스코 봉사단은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성게와 불가사리 800kg과 폐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저에 있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해초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성게 이런 거를 구제함으로써 성게나 불가사리를 잡아내 주셔가지고 우리 갯녹음도 방지가 되고 앞으로 바다숲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의 전체 한반 61%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고 울릉도 해역도 25% 이상 갯녹음 현상이 퍼졌습니다. 해양 환경이 악화되자 울릉군은 내년까지 북면 현포리에 바다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 투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적 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독도 연안의 해저류용 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울릉도에 설치하기로 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독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해적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현재 남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다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일부 육상에 내려졌던 안개주의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출근길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한데요. 낮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구자의 기온 21도, 성산과 표선 22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만큼 안개나 방무로 인한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은 종일 22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운고와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받는 복권기금 배정액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배분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복권기금은 제주도의 17.2%, 다른 지자체 17.2%, 미래부의 15.2% 등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한 해 9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배정받고 있는 제주도는 복권기금 제도 유지를 건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과 견인차의 충돌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통신호가 작동 중이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한쪽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 장치를 경찰청으로 보내 복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조천읍에서 어린이집 차량과 1톤 견인차가 충돌해 원생 6명 등 모두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숨진 89살 강모 할머니의 자식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치하고 입원도 노인보호기관에서 한 점으로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자산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100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제주의 토지 자산은 9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5.2%와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토지 자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상승했는데 제주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7회 제주 MBC 오라베 전도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제주고등학교의 고군택과 남영고 서혜리가 각각 남녀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오현중학교의 최승빈 군과 서기중앙여중의 현세린 양이, 초등부에서는 남광초등학교 김현욱 군과 중문초등학교 고지원 양이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남녀 고등부 3위까지 입상한 선수는 전국체전 제주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